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루 한 권 책 소개. 오늘 토요일이죠? 주말 세 권의 책을 또 함께 보게 됐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로서의 미술. 치매 가족 돌봄 이야기 좀 설명할 거고요. 또 동화책입니다. 우리 독서스쿨에서 했는데 초정리 편지. 그리고 오늘 끝낸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이렇게 세 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로서의 미술은 미술을 전공한 작가가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연이은 치매로 인해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논문 형식이에요.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중에 치매를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또 함께 경험하고 토로하는 그런 내용인데, 2018년 기준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할 치매 노인 인구가 2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내 가족이, 내가 정말 친밀했던 사람, 특히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면 그 증상이, 그 우울한 증상이 전염되어서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시오소마틱이라고 한다 그래요. 치매 가족의 돌봄은 제2의 희생자를 양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치매 부모를 부양하던 아들이 오랫동안 돌봐왔던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함께 치매를 앓던 부부 중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사건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으면 온 가족이 비상이고 긴장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 봤듯이 치매라든지 이런 중병을 국가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자녀들이나 가족이 생활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처럼 이제 가족이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간섭적으로 정죄를 받죠. 동시에 또 자기가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조금 더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안이 있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무거운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정리 편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배유한 선생님이 독특한 그 상상력에 의해서 책을 썼죠. 초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청주시 청홍구에 있는 내숲에 있는데, 아마 예전에 임금들이 그곳에 휴양을 많이 갔나 봐요. 이제 거기서 임금이 토끼 잡으러 오던 산속에 오던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반포하기 전에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한글이 너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누이나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한글을 나누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석공이었는데 자기도 석공이 되어서 서울에 가서 중전마마의 기념절을 세우는데 거기 동원됩니다. 그때 바닥에 한글 쓰여 있는 걸 보고 세종이 이거 누가 썼냐 해서 다시 만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종께서 시집간 딸에게 한글을 시험해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백성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운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아주 하층민이죠. 그 소년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한글을 쓸 수 있는가를 좀 적절하게 보여준 좋은 책입니다. 부모님들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이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김예원 변호사시죠. 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분도 한쪽 눈이 실명해서 안구를 끼고 있어서 어릴 때 그걸로 어려움 당하신 적도 있죠. 여기 41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줘야 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집에만 있다가 거의 가둬놓은 거죠. 가족이 집 밖을 나갔어요. 나갔다가 노숙인들을 만나고 노숙인에게 성폭력, 성착취죠. 성착취.
경제 착취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몇 개의 통장도 만들고 대포 통장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잘해줬으니까 노숙인이 돈을 빼먹으려고 잘해줬고 성을 착취하려고 잘해줬는데, 잘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오염돼 있는 거죠. 이분이 정서적으로. 이분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장애인은 소수자일 수 있지만 약자로 불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일상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가 많다. 아픔에 직면한 사람을 헤아리지 못한 용어들. 암 걸리는 줄 알았어. 저자도 이런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무안해했다고 한다. 또 야, 맛이 미쳤다. 맛이 좋다는 것을 경탄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한다. 제목처럼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책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약자, 소수자, 장애인, 또 성폭력 피해자, 어린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을 변호사의 경험과 열정으로 써 내려갔다. 저도 읽는 동안 계속 그렇구나, 그랬구나. 즉 나도 이렇게 사소한 말에, 흔한 말로 남을 비하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생각이 아찔했다. 놀란 것은 아동학대가 너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고, 그 중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죽음까지 이르렀죠.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봐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기발하고 독특한 작가의 의지와 삶을 엿볼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 그 유명한 노틀담의 꼽추가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여 노틀담의 지체장애인으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또 미망인이란 표현도 대단히 폭력적인 표현이죠. 저도 몰랐는데 남편 따라 죽어야 하는 아직도 죽지 못한 여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조금 자성했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흔한 말로, 사소한 말로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말 3권 정리해봤습니다. 네, 하루 한 권 재밌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